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금리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유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금리 인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의 금리에 있는 가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시즌에 거의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비트코인에 따른 방향성도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의미 있는 베팅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대회에 변수를 줄 수 있는 통화정책의 변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쪽에 베팅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면 대부분 재미없는 시장 곡선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 그 일주일 정도까지는 재미없는 장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별다른 소식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 기자가 연준 회의에서 주목해야 되는 세 가지라고 해서 인플레, 고용, 우선순위는 고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나 몇 번까지 할 거냐,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의 이제 위원도 몇 명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모든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인 흐름 방향을 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 경제적 흐름만 보고서 판단하는 게 투자자가 분석하기에 좀 더 편해요. 근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개입과 그 다음에 자기에 있는 신복을 세워놓고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는 결과 부분에 투자자는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가 외부에서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금리에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을 준 건지 헷갈린단 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가 부분 추이를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물가가 실질적으로 관세에 따른 영향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에 따른 영향인 건지 이걸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시장으로 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세에 따른 추이도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막 관세에 막 엄청나게 겁을 많이 주긴 하지만 미국도 어마무지하게 그렇게 때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게, 중국은 과거에 생산을 했고 미국은 소비를 해왔던 G2 국가입니다. 주고받고 했던 걸 한순간에 딱 잘라가지고 그걸 한다라는 건 경제를 박살시키겠다라는 것과 똑같고, 주변 국가에게도 어느 정도에 따른 페널티를 주긴 하지만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어느 정도 페널티는 한 15% 정도는 적정 수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연준도 어느 정도도 다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 부분에 있는 만약에 관세 변동성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건 시장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가치도 많이 둔화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6개월 뒤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밀조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나스닥 상장 중에 하나,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이번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제 비트코인 비축 기업이 325곳으로 늘었고요. 한 달 새에 26곳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핵심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보단 질입니다. 몇 개를 더 많이 사줄 수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늘어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말로는 네 제품 사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만들어놨던, 예스맨이 만들어놨던 제품이 있다라고 치면 그 제품을 다 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00명 중에 2명만 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석 시즌에는 이제 방향성이 잘 안 나옵니다. 추석 시즌에 들어가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전 데이터와 그 이후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 이후 데이터는 일주일 정도 경과 뒤에 보시고 그전 데이터에서 대부분 평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면 여기서는 박스권 갖추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조금 더 횡보하거나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잘 안 나오는 구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업비트를 이제 이더리움 매수벽이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효띠가 바이낸스 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원효띠가 이런 변동성을 좀 좋아합니다. 그냥 긁은 게 아니고 그냥 금리 동향 부분에 따른 추이에 변동성이 좀 생기면 거기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변동성 레인지 범위가 커지잖아요. 거기에 따른 차익을 자기가 먹고 싶어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추석 때 거래량도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베팅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전히 코인파는 사기가 많아요. 그래서 러그풀도 많고 스캠 사기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신발언을 드린다고 하면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조롱해봐야 아무런 그게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의 위안만 될 뿐이지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매주 5월 5요일 날 기준으로 멘탈 방송을 했던 이유도 첫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난 7, 8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초보 투자자 유저분들을 쭉 관찰을 해본 결과 이것도 빅데이터가 좀 쌓였잖아요. 보게 되면 대부분 말과 행동이 달라요. 언행이 불일치합니다. 맞았던 사람이 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시장 무섭지 않으니까 잘 버텨낼 거야 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맞아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정신이 한번 마탱이가 갈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한없이 롱 채널 쪽이 좀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지금도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에 있는 포지션이 나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심어줌으로써 가는데 이것도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기초 자산이 튼튼해야 믿고 가는 거지. 기초 자산이 듣보잡인 경우에는 이거는 믿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언제든지 친구가 항상 내 편일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또 성인이 될수록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배신 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초자산이 튼튼한 걸 하셔야 내가 그나마 좀 믿을 구석이라도 생기는 것이지, 이게 기초자산 대비도 검증이 안 됐던 자산을 들고 있으면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이것도 단계가 있는데, 심리적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마음을 달래주는, 위안이 해주는 그런 인기 유튜버 분들, 코인 유튜버 분들 맨날 롱입니다, 무조건 롱입니다 하시는 분들 거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1단계에서 매번 머무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구간을 넘어갔으면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남들과 똑같이 가면 의미가 없어요. 더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러면 남보다 똑같지 않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남하고 차이점은 남들 대비보다 듣기 싫은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 나쁜 게 무엇인지 계속 듣다 보면은 사리 분별이 되고, 사리 분별이 끝났으면 자기만의 전략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자신한테 물음표를 던지죠. 괜찮냐, 괜찮냐, 괜찮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냐, 맞냐, 맞냐. 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후회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장기 투자도 가능하면서 이게 이런 모델이 나오는데 대다수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신규 유저가 가끔 들어보면은 자기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 체감으로 마이너스 8, 90%를 한번 억대로 한번 맞아 보면 또는 전 재산을 100%라고 보고 한 10%만 남았다고 하면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에 있는 그 어느 위치에 있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계 부분에서 부족 부분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가지고 그 다음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웬만하면은 건강한 투자 기반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나만의 투자 필살기에 있는 스킬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추이가 이번에도 이제 크립토 추가적인 내용 중에 핫한 내용이죠. 스테이블 코인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대기업 중 최초로 실사용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프로토콜에서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게 뭐 대리 쇼핑, 금융상담, 뭐 중개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형태로도 금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을 만한 대안적 요건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추이가 좀 많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 부분을 좀 많이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과연 구글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모아야 될 것인데 과연 이제 이더리움을 얼마나 모을 것인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 추이의 신뢰성을 높일 거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좀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퀀트 내용을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여전히 하반기에 갈수록 더 많이 사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호재 뭐 백날 봐봐야 중요한 건 직설적으로 그래 다음 달에 얼마나 사줄 건데 다다음 달에 얼마나 직결적으로 사줄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그렇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게 얼마나 올라갔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했듯이 연말에는 점점점 개수 모으는 게 조금 폼이 떨어질 건데 10월 달에 기본으로 나오는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건데 그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냐가 저는 이제 시험 때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서로는 겁나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경험을 해봤던 고래들도 이제 마의 곡선에 있는 그 구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력도 알고 있는 그날이 곧 오고 있는데 기본 물량보다 좀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건데 그거를 잘 소화를 해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나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해결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이 25,000개에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7월에 51,000개에서 절반이 줄어든 수치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쿤선 투자자도 매도 압력이 한층 약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10월달까지는 좀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더리움은 이제 8월 15일날 180만 개에서 현재 78만 개 정도로 줄었고 예치량도 40에서 45개에서 32도로 수준이 좀 감소했다라는 추이가 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량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조금씩 더 단계별로 줄어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언제든지 좀 약점이 노출이 돼서 또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